내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내란과 옷깃만 스쳐도 인사에 배제해야 된다, 불이익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장관님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당연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지기현 재판부는 내란을 12월 1일 날 우발적으로 결심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한 정황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내란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 좀 살펴봐서 종합특검에서 반드시 2차 종합특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방첩사에 김병주 리스트 있다는 거 보셨습니까? 네, 한번 슬라이드 비춰보죠. 요 리스트 혹시 보셨습니까, 장관님? 방첩사, 예, 봤습니다. 리스트 보셨죠? 여기 보면은 제가 8월 12일 날 김용영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 바로 이제 계엄하겠다라고 경고했거든요. 그때 이제 작성이 된 걸로 보여요. 출력물이 8월 19일이더라고요. 그때 저의 연고지인 예천에 출신 6명, 강릉고 출신 3명, 그리고 근무 연고자 연합사 부사령관과 상군당 시절에 같이 근무했던 중에서도 핵심 요원들에 대한 리스트 14명을 작성한 겁니다. 요거 보셨죠? 네, 방첩사에서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고강도 조사를 통해서 식별을 했습니다. 네, 그거 식별 잘한 거고요. 네. 여기 분석서에 보면은 제가 진급 인원들에 대해서 진급이나 보직에는 영향력을 끼친 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위 인원들과 서로 상호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해서 일부 인원들은 실제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또 배제를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예, 있습니다. 특히 김봉수 합참차장은 합참차장 간지 4개월 만인 11월 27일 날 비상계엄 일주일 전에 정식 교체했어요. 아닙니다. 51일 만입니다. 그렇죠. 51일 만입니다. 51일만 예. 단기간에 교체해 버렸죠. 예. 그냥 김봉수 합참차장은 저하고 차장이다 보니까 국방위에서도 나왔고 자주 소통을 했으니까 바로 교체가 됐고요. 그 소장, 사단장 2명은 계엄과 관련 없는 부대에 있었는데 24개월 임무가 다 마쳤는데도 그의 후반기 인사에 그대로 유임을 시켰어요. 그리고 해군의 준장 1명은 그 다음 해 바로 그 전역 11월 달에 전역 대기를 시켰던가 이런 불이익이 있었으니까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천에 출신 인원과 강릉고 출신은 제가 거의 모르는 인원이에요. 계급 차이도 많이. 그런데도 불이익이 됐을 확률이 있고요. 다음 보시죠. 방첩사가 24년 11월 6일 날 계엄 한 달 전이죠. 중앙선관위위원회에 대한 정치 성향 분석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한 체포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운 걸로 보이고 또 11월 6일 날 여론조사 기간 현황과 성향 분석을 만들어서 하고 나중에 여론조사 꽃이 표적이 됐잖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걸 다 분석했던 거예요. 더 가관인 것은 최재형 목사에 관련된 내용인 겁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의 눈에 가시와 같은 분이셨는데 24년 8월 14일 날 최재형 목사에게 적용할 범죄 혐의 검토 문건을 작성했어요. 범죄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민간인들에 대해서 이거 할 방첩사의 권한이 있습니까? 불법입니다. 그리고 8월 22일 날 최재형 목사 주변 인물 분석이라는 보고서도 냈고요.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 메모가 나오잖아요. 그게 체포 명단에 최재형 목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방첩사가 국정개혁까지 했어요. 주 호주 대사로 가 있던 이종섭 후임으로 4명의 후보자를 선정을 해서 1순위로 신성섭 해군 총장을 건의하고 실제 인원을 채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방첩사는 대대적인 혁신과 해체 수준의 어떤 변화가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방첩사도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12.3 내란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저에게 좀 제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2차 종합특검에서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주 호주제사 신성섭 해군 총장을 1순위로 한 것을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국군 통수권자에게 충성을 다했던 자다. 그리고 전역 후에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서 뭐 일했다. 이런 이유로 1순위로 했더라고요. 해군 호주 대사로 적합성이 아니라, 그다음 보면은 군도 12월 3일 날 그 계엄 전에 체계적으로 이미 군은 장군 인사를 내란형 장군 인사를 한 거예요. 24년도 3월 13일 날 장군 인사 현안 보고를 하는데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를 구분해서 진급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3월 21일 날 전반기 장군 인사 참고 자료라고 해서 화이트리스트를 하는데 어느 보직에는 누구가 적합하고 이런 걸 쭉 보고를 하는데 4월 25일 날 장군 인사를 분석해 보니까 90%가 다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10%는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걸러진 거고요. 그리고 나서 5월 3일 날 국가안보실에 장군 인사 동향 보고를 해요. 실제 안보실에. 이거 안보실이 관여된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5월 28일에는 하반기 장군 인사를 최소로 계획해야 된다는 작성을 하고 하반기에는 계엄을 해야 되니까 최소 장군 인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1분만 주시죠. 네, 더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관인 것은 호남 리스트도 작성을 해요. 호남 인사의 리스트. 순천고 27명, 뭐 효천고 18명, 매상고 12명, 금성고 8명, 순천공고 2명, 강주 인성고, 강주에 있는 고등학교도 여러 개인데 제가 여기 언급을 못했어요. 강주 인성고는 확실히 기억나고요. 인성고는 아마 그 누구죠? 국방부 장관 소욱이 나온 학교고 관련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아마 저는 이 인원들에 대해서 인사의 불이익을 줬는지는 검토를 못했어요. 대부분 명단을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이고 장관님도 이 인원들에 대해 인사 불이익이 주어졌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고 하고 이것은 반드시 2차 종합특검에서 수사가 돼야 되니까 관련 자료들을 국방부에서도 2차 종합특검에 반드시 다시 한번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사안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특검에 국방부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